자, 이번에는 히말라야 3회 수리문항 같이 풀어볼 거고요. 요 2-2번 문제는 통계적으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문장을 자세히 읽고 아,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잘 판단해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야구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박찬호 선수를 말 많은 형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아침에 새벽에 야구 그거 보겠다고 막 그때는 막 다양한 채널 없어가지고 막 지하철역에 가서 막 야구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엄청 잘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잘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부상을 겪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텍사스 레인저스의 역대 최악의 먹튀 이런 얘기도 들을 만큼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글스로 2012년에 왔어요. 고향이 공주거든요. 왔는데 이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했죠. 이제는 그냥 옛날에 전성기의 박찬호가 아니다. 한국 야구에 와도 잘 못할 것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느냐. 그것도 메이저리그다. 되게 잘할 것이다.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 그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되게 다양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A 방송국과 B 방송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 문장에 보면 A 방송국, B 방송국 요게 조금 빠져 있는데 데이터 보면은 누가 A 방송국이고 B 방송국인지 알겠죠? A 방송국에서는 어떤 짓을 했냐면 전문가 10명에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올해 평균 방어율이 몇 점쯤 될 것인가. 승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야구에서는 방어율이 그 선수, 투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가장 좋은 데이터거든요. 대체로 한 3점 정도 찍으면은 잘하는 거고요. 3점보다 높으면은 애매한데 4점 넘어가면은 잘 못한 거고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A 방송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1, 2, 3, 4, 5점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 여학생들한테 참 미안한 문제인데 방어율은 희한하게 점수가 높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점 이상이면은 이제 복귀했을 때 그냥 올해 야구는 실패한 거야 라고 판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준을 잡았는데 A 방송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거를 뭐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방송국에서는 근데 여기 A라고 붙여주세요. A 방송국에서는 이 결과를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이산확률 분포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산확률 분포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별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 없고요. 그냥 4점 이상의 확률을 표를 보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2명이면 4점이라고 대답한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점에 인원이 1명 찍혀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니까 확률로 얘기하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는 굳이 표현을 쓴다면 A 방송국인 경우에 P, X가 4 이상의 확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4일 때랑 5일 때 확률의 합이니까 0.3이 되겠죠. 실패할 확률을 0.3이라고 본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패할 확률을 0.3이라고 본 거고 B 방송국에서는 어떤 걸 했는가. 말이 조금 더 긴데 밑에서 5번째 줄의 끝부분 보세요. 방송국인데 그 앞에 B라고 써주세요. B 방송국에서는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16명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고 1점부터 6점까지 의견이 나왔는데 점수별 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근데 이게 전문가 대상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그냥 조사를 한 거다 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A 방송국처럼 활용하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정규 근사시킨 분포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어려운 말을 했죠. 그래서 B 방송국에서는 뭐를 한 거냐면요. 방어율이 4점을 넘기게 될 확률을 X바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신뢰도 추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신뢰도로서 추정을 한 건데 X바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죠.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가 있는데 인원은 총 16명이니까 16분의 일단 조사한 데이터를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1 2점이라고 한 사람 1명, 그 다음에 3점이라고 한 사람 2명, 그 다음에 4점이라고 한 사람 7명, 5점이라고 한 사람 3명. 그냥 이걸 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정규 분사시킨 분포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표본 집단을 통해서 구한 평균값을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4가 나와요. X바가 4가 나와요. 그리고 X바를 가운데에 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데 표준 편차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죠. 표준 편차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표준 편차를 몰라도 4점 이상일 확률이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딱 가운데의 점보다 더 클 확률을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건 전체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양쪽 대칭적이므로 요 확률이 0.5거든요. 그러니까 A 방송국에서는 전문가 대상으로 데이터를 조사를 했고 그냥 단순히 이상확률 분포로서만 접근했으니까 0.3이라는 확률이 나온 거고요. B에서는 그냥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16명을 통해 가지고 너 박찬호 선수 방어에 얼마 나올 것 같니? 라는 걸 질문해보니 그 16명의 평균값이 4점이 나온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신뢰도 추정을 한번 해볼까? 라고 스타트를 한 건데 표준 편차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4점이니까. 그래서 4점 이상의 확률이 0.5라고 B 방송국에서는 계산을 했겠죠.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실제로 201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박찬호 선수의 방어율을 보니 4점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자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0.3, 30% 정도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50%다 라고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 자료 1을 평가하시라고 했는데 자료 1에서는 집단 이성의 중요도, 집단에서의 중요도라기보다는 집단 이성의 능력을 강조한 게 그 자료 1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자료 1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인데, 이 데이터에서도 자료 1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온 거죠. 뭐 그렇게 서술을 간단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비방송국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지? 표준 편차도 없는데 뭘 하라는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뭐 표준 편차 없이도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는 짓을 한 학생들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만든 문제이므로 통계적인 문제가 또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잘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